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시상 결과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두 라운드의 디베이트를 했는데 제가 보고 느낀 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매년 이 자리에 오는데 올 때마다 기대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또 이렇게 밝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밝은 학생들이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 자체가 되게 기대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늘 보여주는 모습이지만은 너무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특히 리서치한 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방대한 리서치들을 소화해냈구나라는 것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은 저 스피치들도 참 잘하셨던 것 같은데 특히 저기 2라운드의 그 찬성팀의 마지막 정리 발언자의 발언은 정말 파워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그냥 끌려 들어갈 뻔했어요. 저 사람들 이겼다고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청중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발언을 하는 모습들이 매년 이렇게 그 능력들이 좋아지는 것이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새로운 형식, 이거를 디베이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정책 제안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번에 시도해 보시는 것 같은데, 요거를 잘 이렇게 그 다독거려서 가면은 내년, 내후년에는 훨씬 더 생산성 있고 더 그럴듯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축제잖아요. 대회가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디베이트도 하지만은 디베이트와 관련된 생산적인 활동을 같이 하는 것들도 축제라는 이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덕담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죠? 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1년에 여러분들을 한 번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낀 거를 다 말씀드리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너한 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디베이트를 하는데 토픽이 뭐였죠?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심판을 보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는 AI 판사를 형사사건에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제를 소개한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주제는 토시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말고 풀 센텐스를 읽어준 다음에 거기에 찬성 반대를 표현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 디베이트 코치님들이 디베이트 토픽을 만들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려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조사 하나, 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조금 바꾸는 순간 주제가 다른 뉘앙스로 나에게 전달이 되고 또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토론이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주제가 따로 있었고 가로 열고 전제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구분해서 우리 주제는 주제대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은 전반적으로 잘 지켜주셨습니다만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베이트는 이 시간 관리에 굉장히 민감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일반 사람들은 뭐 10초 정도 오버하고 그런 거야 뭐 큰 실수겠습니까만은 디베이트에서는 그걸 좀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우리가 교차 질의에서는 순서가 있습니까? 질문의 순서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교차 질의는 이제 엄격하게 진행을 한다면 규칙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먼저 발언팀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한다는 규칙 이외에는, 네, 그거는 서로 이제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 팀 모두 눈앞에 있는 3분이라는 시간을 나한테 좀 더 유리하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그것이 보는 청중과 시청자들한테는 디베이트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만
먼저 발언 팀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로 이제 원래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직처럼 협력을 중시하는 곳에서는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질문을 많이 한다거나 그럴 때 무례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규 차원에서 서로 골고루 나눠가면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자라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원래대로의 규칙이라면은 교차 질의는 첫 번째 질문만 먼저 발언팀에서 하고 나머지 질문 발언은 각자가 알아서지. 자, 조금 아까 저쪽에서 질문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작전 시간에서 한 가지 오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전 시간은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작전 시간은 자기 순서가 시작이 되기 직전에 제시를 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근데 오늘 작전 타임을 여러 번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상대방이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작전 타임을 부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도 상대방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좀 야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상대방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조직처럼 또 협력을 중시하는 데에서는 그 또한 아름다운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걸린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마이너한 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AI 판사를 도입하자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여러분들 리서치에서 다 알겠지만은 너무 이거 하나 처리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냥 진이 빠집니다. 그 사건 담당자들은. 그래서 이거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도 너무 부하가 걸려가지고 힘이 든다라고 하는 효율성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또 정면으로 응시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공정성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족보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근대 사회계약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국가가 왜 생겼다고 생각을 했죠? 그들은 각각의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 있으면, 여기서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저런 내추럴 라이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공권력이 없는 상태, 국가가 없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빠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 빠져 있대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이기심이 충돌하면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되면서 이거는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리를 위임을 해서 국가에 그 국가가 만들어준 엄브렐라 밑에서 평화를 구하면서 사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그 사회계약론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들에 의하면 국가가 생긴 것은 계약 때문이었고 그 계약이 필요했던 것은 각각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태에서의 그 불행, 외로움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정치적 권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정치적 권리를 위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하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 동등하게 했겠죠. 무슨 뜻이냐면은 그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 국가의 기능을 행사할 때, 공권력을 행사할 때 그것은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다수를 위해서 그것이 행사돼야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맞죠? 네,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공권력의 가장 중요한 그 상징이라면 우리가 사법적 정의를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권력 그러면 뭐 군대 혹은 뭐 경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사법적 정의야말로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법적 정의가 모두를 위해서 혹은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다수를 위해서 행사가 돼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아는 사람이 돼서 좀 봐주거나 혹은 금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되거나 혹은 권력에 의해서 이것이 이용이 되거나 최근 들어서 세계사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뭐냐면 사법 자체가 권력이 되어버리는 현상까지도 나타나면서 이 사법적 정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인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이거를 개인이 직접 해결을 해버립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형사사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공권력에 의뢰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통한 해결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그거를 처리를 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네, 그거를 사적구제 혹은 자력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법적 정의가 문제가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만 하더라도 이 자력구제라든가 사적구제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무진장 많이 생겼죠. 올해 빅히트를 친 드라마는 뭐가 있었나요? 더 글로리? 네, 더 글로리에 보면 그 사건은 경찰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그냥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 있었나요? 네, 그 다음에 국민 사형 투표라는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유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단히 많이 사법적 정의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적 구제 혹은 자력 구제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는 허용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로 정당방위에 해당될 때만 그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력구제, 사적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융통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널널한 측면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쩌란 말이야. 사법적인 정의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고 자력구제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뭐예요? 그럼 기계에 맡겨버리자라는 발상이 오늘의 토픽을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계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합니다. 첫째는 뭘 야기할까요? 그럼 기계는 완벽한가? 그 기계를 만든 게 사람일 첫 해인데, 즉 뭐냐면 인간의 한계라는 게 고스란히 AI의 반응이 투영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텐데 과연 그것을 믿을 수가 있나라고 하는 것이 반박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 반박의 내용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다 적절하게 짚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시면서 당분간은 좀 염두에 두어 주실 게 이런 문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디베이트를 계기로. 자,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가치고 다른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것인 건가? 라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인류가 만든 기계들 중에서 제일 좋은 발명품, 대단한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서 제일 대단한 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재밌게도 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대단한 발명품은 세탁기래요. 여성을 빨래로부터 해방시킨 기계. 네? 자, 세탁기에 대해서는 시비 거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청바지 같은 거 빨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기계로 처리한다? 오케이. 방 청소 기계가 한다? 오케이. 그런데 과연 인간의 운명을 판정짓는 일까지 우리는 이거를 기계에 맡겨야 하나? 이게 그런 성격의 문제인가? 이걸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문제의 집중적인 투영은 오늘 두 번째 라운드에서 반대팀의 세 번째 논거였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고유성이라는 문제로 이 문제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효율성이라는 안경만 쓰고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해야 되는 거지? 이 문제를 처리할 때 효율성만 갖고 따질 것인가라는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성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남은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정의로운 사회에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거지?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류 자고 이래 정말 수천 년짜리 문제예요. 아무도 해결을 못했으니까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족보를 좀 짚어보자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양에서 제일 먼저 거론을 한 대표적인 분이라면은 공자님이실 것 같아요. 공자님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인배처럼 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군자처럼 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조언을 우리한테 해주셨던 것 같고, 서양에서 보면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해서 아예 책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쓴 플라톤의 책이 뭡니까?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삶이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지? 라는 플라톤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하면 국가라는 책이 되겠죠. 네, 국가라는 책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철인 정치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다. 리더가 될 사람, 나라를 지킬 사람, 생업에 종사할 사람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리더가 정말로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이래야지만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지 않겠어? 네, 플라톤도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본문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정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지만 한번 내 얘기를 해볼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철학자도 해결을 못한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을 한 주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했고 또 우리한테 최근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첫째,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 둘째, 이 문제를 관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원칙은 뭐지? 셋째, 또다시 수천 년 만에 반복되는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로운 사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거지를 네, 오늘 디베이트를 끝내면서 끝내지 말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 당분간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고 정말 이 라운드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기량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전국 디베이트 대회 결승전보다 결코 그거보다 오히려 더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총평과 마치 하나의 또 질 좋은 수업을 듣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하는 총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